오늘의 민수 우리 하랑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되게 독특한 특색이 있는 편인데, 어, 너는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 이 등장인물의 그런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경,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설정에 대해서. 사실 되게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조금, 어, 약간 지루하거나 조금 너무 일반적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유명한 사람과 학생이 만나서 지내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유명한 사람인 김 감독의 설정인 성격과 상황 같은 것과 이 학생은 또 이 갖고 있는 상황이 만나면서 주는 어떤 효과가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 그 효과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도록 도와준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보통 이 설정만 놓고 이 설정이 누구의 것일까를 배열해 보라 그러면 보통 학생에게 철부지 또는 조금 철이 없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또 62세 노인인 김 감독이 조금 성숙한 이런 면모를 보인 수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뒤집으면서 이제 김 감독이 더 철부지고 철이 없는 반면 이제 15살인 민수는 철이 빨리 들고 또 늘 약간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조금 반대가 되면서 그런 효과로 책의 이야기가 덜 뻔해진 것 같아. 나는 일단 이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되게 개성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난 이 캐릭터의 설정 자체는 좀 괜찮다고, 성격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술 방식에서 이 등장인물들의 그런 매력 포인트 같은 것들을 많이 부각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이 김감독의 그런 매력 포인트가, 어, 자기 일에서는 되게 신중하지만, 그 외의 모습에서는 되게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나는 그거를 물론 보여주긴 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김 감독이랑 주변 인물들의 그런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게, 되게 어르신인데 좀 어르신의 그런 느낌이 없는, 어르신 같지가 않고 그냥 철부지의 한 20, 30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아쉬웠고, 그리고 특히나 이 김 감독이라는 인물이 이 주변 인물들과 좀 색다른 인물인데, 그게 주변 사람들도 어르신 같다기보다는 좀 나이를 종잡을 수 없는 20, 30대 같다는 그런 말투가 보여져서, 그래서 좀 김 감독이 과연 돋보였나? 라는 부분에서 난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민수라는 캐릭터도 애어른 같다기보다는 그냥 좀 청년 같았거든? 그냥 생각이 많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좀 힘들게 사는 그런 청년 같다는 느낌밖에 못 들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나는 약간 책 설정 자체는 마음에 들었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특별히 인물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서 그래서 하경이하고 하랑이 인물 캐릭터 분석을 들으면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 오히려 근데 하경이하고 하랑이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뭐야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들은 하경이는 설정은 뻔한데 인물 캐릭터의 성격이 기존의 것들과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흥미로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랑이는 오히려 설정은 흥미로운데 그 캐릭터들의 본연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걸 보는데 그 표현 방식의 차이인 건가 아니면 애당초 뭐야 진단의 차이인 건가? 그 부분들을 몰라서 하경이하고 하랑이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 예를 들면 지금 하랑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경이는 동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하랑이하고 좀 달리 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경이는 하랑이 분석을 들으면서 어땠어? 사실 공감 가는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조금 이 성격을 일단 캐릭터성을 처음에 잡고 가는 부분에서 더 캐릭터성을 살렸어야 되지 않나. 조금 어중간하게 갔지 않나. 이런 부분은 또 공감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약간 생각한 거는 약간, 둘 다 이제, 어, 약간 저는 그 중학생 민수를 볼 때 제가 성숙하다고 했던 이유가 약간 그런 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민수랑 김 감독이 이야기할 때 그 성숙함이 돋보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조금 편해진 이후기도 하고, 또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조금 조수로서 도움을 주려고 조금 성숙하지 못했던 면도 민수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민수라는 그 중학생 친구를 제가 그냥 학교에서 보거나 또는 그렇게 막 친해서 사생활까지 모르고 봤다면 중학생 치고 굉장히 성숙해 보였지 않았을까? 또 굉장히 효자? 이런 면모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 치고 성숙한 면이 있는 사람과 또 그 김 감독은 겉으로 보여지는 면모는 되게 까칠하고 그냥 감독 중에서도 조금 예민하고 또 인터뷰하기도 어렵고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은 약간 여러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생각한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는 이 사람들의 겉모습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완전 친해져서 사생활까지 알게 되기 전에 보이는 겉모습이 그랬다는 캐릭터성인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면에선 저는 또 이 두 사람이 친해지고 나서 성격이 조금 바뀌는 부분, 또 이 중학생 민수가 이 김 감독한테 조금 미성숙한 모습으로 말하기도 하고, 김 감독도 민수에게 가끔 조금 어른으로서의 조언을 남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격이 조금 반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의 매력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좀 그 캐릭터성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좀 어중간하게 간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중학생 민수가 아무리 성숙해 한 아이였어도 힘든 면이 있었을 거고 또 어린 아이처럼 어리광 부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건데 그런 걸 김 감독에게 말하는 부분 그리고 김 감독도 자신이 좀 너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또 민수에겐 가끔 성숙한 말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로 그 효과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람의 특성을 이 두 등장인물에게 담아낸
하나의 효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아무리 이 김 감독이 조금 철부지 같고, 이 민수가 아무리 성숙해 보여도 둘 다 고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을 그런 성격이 반전되는 부분으로 나타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중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특성을 등장인물에 담아내서 이 책의 매력을 끌어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하랑이는 지금 하경이 얘기 들으면서. 일단 그 이 캐릭터가 되게 특색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약간 이 사실 이 반대 구도는 되게 이두 캐릭터 사이에 그런 반대되는 구도는 되게 흔하지만 이거를 에어른과 그런 좀 노인이라는 이미지를 살짝 많이 흔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좀 잘 흔히 그렇게 되지만 되게 효과가 좋은 그런 부분이란 거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였고, 그리고 아까 하경이가 한 말에 그러니까 에어른이지만 어 그러니까 기대고 싶다라는 그런 그런 거를 유도했다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제 말은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아예 극도로 끌어내려서 하면은 그거를 조금만 해도 잘 보이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캐릭터의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빌드업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요. 음.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A고 이 사람은 B였어.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A는 C가 되고 B는 음, D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인물들이 서로의 영향 속에서 변화가 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가 또 하나는 그냥 A는 A야 B는 B야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A의 성격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A의 성격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B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경이가 지금 그 어디다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물론 이게 두 가지가 그 합쳐질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주민수 학생이 애어른처럼 성숙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한 그 부분이 변화로 볼 것인 건가? 음.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이 그 상황에서 그냥 뭐에 드러난 걸로 볼 것인 건가? 또는 김 감독 역시 마찬가지로 철부지 어른이라는 그런 캐릭터인데 보면 이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학생에게 네가 할 거를 해봐라고 조언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 변화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부분이 그 상황에서 그냥 단지 발현된 것뿐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면 하경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약간, 어,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 여러 특성이 있는데 또 어떤 특성은 본인이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숨기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둘이 편해지는 과정, 그런 상황 속에서 발현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나타났을 뿐, 그게 이 둘에 의해서 새로 탄생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준 건 맞지만 그 영향을 통해 서로가 숨기고 있었던 면모를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랑이는 선생님의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부분이 더 크다고 봐? 저도 약간 숨기고 있던 면모가 좀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저에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주민수 학생은 그 학생의 캐릭터를 결정짓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해? 음, 그 학생이 그렇게 캐릭터로 자리 잡힌 어떤 그런
설정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경,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민수 학생이 약간 성숙하다고 느끼고 또 좀 그 철부지가 아니고 철이 빨리 들었다고 느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긴 하지만 일단 처음 부분에선 사실 또 불법 다운로드가 걸렸는데 이제 또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것도 좀 성숙하다고 본인 일을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면모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주민수 학생이 마트에 갔나 어쨌든 거기서 샴푸를 사고 이런 부분에서도 엄마가 바빠서 살림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살림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 학생이 하는 그런 면만 해도 이제 이런 성숙한 면이 드러나지 않았나. 또 뒤로 가면 변화가 물론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반대하는 것들을 하는 것에 아직도 망설이는 면모를 보이고 엄마에게 미안해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이런 게 민수의 성격 아니었을까? 늘 자신과 가족을 함께 생각하고 또 자신 일은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사례들이 이 민수의 캐릭터성을 구축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경이가 말한 부분들을 통해서 민수가 어떤 아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민수는 그럴 수밖에 없나라는 그 부분들. 민수는 왜 그런 건가라는 부분들에서는 하랑이 어떻게 생각해? 아무래도 엄마가 좀 일을 나갔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어, 근데 철이 들었다는 느낌은 조금 약간 철이 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좀 살림을 좀 잘하는 느낌? 음, 그렇게 음,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수라는 이 친구가 애당초 태어나기를 그런 성격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격 결정론적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민수라는 아이가 어쨌든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기본적으로 가난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신 어머니라는 것들도 기본값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가정 상황에서 요 아이가 행한 행동들, 뭐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간단하잖아. 왜 불법 다운로드를 받겠어? 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하경이가 말했던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얘가 가정 살림을 도맡아거나 무슨 쿠폰을 챙기거나 뭐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걸 챙기거나 하는 이유도 역시 뭐야?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주인공 캐릭터를 설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로만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은 뭐냐면 모든 가난한 애들이 미수처럼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 사실을 자기가 뭐하고 원망하고, 어? 오히려 화내고, 더 많이 요구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황 때문에 그 인물이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이 상황에 있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상황이어도 또 이런 민수 같은 어떤 그런 품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또 얼마든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근데 어쨌든 민수 이 책의 그 흐름에 놓고 봤을 때 민수 내부에서 가장 큰 갈등과 고민은 뭐야, 하나가? 음, 응? 그러니까 꿈과 관련된 엄마와의 갈등. 그렇지. 결국은 민수에게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엄마야, 엄마. 음, 엄마가 바라는 삶과 민수 자신이 바라는 삶에 있어서의 그 간극의 차이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타나지. 뭐하고 뭐? 엄마하고 부딪히는 지점들이 두 가지 지점도 나타나잖아. 하나는 꿈, 만, 음. 또 하나는 아빠가 어? 미, 미수에. 하나 꿈. 그하고 또 하나가 연애. 아, 그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두 가지가 또 연결은 되지만 엄마 입장에서 너가 나중에 무슨 과학자가 되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연애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너의 그런 성공을 위해서 엄마는 헌신하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그 구도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 자체가 새로운 이야기야 아니면 상당히 이렇게 뭐야 많이 있는 얘기야. 많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그 구도 자체를 뭐 이렇게 뭐야 전형적인 그냥 부모의 그 바람과 그 부모의 뜻을 그대로 따를 거냐, 아니면 자기의 삶을 살 거냐, 라는 부분들에서 갈등하는 어떤 그런 아이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어, 이 저자, 김혜정 선생님? 김혜정 선생님의 그 뭐 입장은 뭘까? 김혜정 선생님은 이 주민수에게 주민수의 삶이 어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 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 뜻대로 살지 말라. 말라는 거야. 부모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뭐 그런 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아,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음,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또 사실은 보면은 작가들의 작품치고, 야, 이 상황에서 너가 뭐 해라? 부모님 뜻을 따라라. 라는 음, 식의 작품은 혹시 본 적 있어? 자기, 아, 자기 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부모가 너희들을 얼마를 위해서 했었냐. 그러니까 너네가 부모의 뜻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는 작품들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런데 그게 원래 그러냐는 얘기예요. 음, 요즘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들어서 그런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고전을 살펴보면 늘 뭐야? 부모님께 뭐 해라? 효해라. 부모님의 뜻을 잘 뭐 해라? 살펴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진짜 과거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해.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의 것들을 물려받아.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는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그 시대마다 이른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시대마다 이야기하는 바가 제각각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쌤이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저자는 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보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그 부모의 헌신을 오히려 얘기했어. 부모가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자녀가 결국은 부모의 헌신 뜻대로 잘 가서 성공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 그래서 부모의 헌신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그 부분들을 갖고 있었지.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에게 부모님이란 어떠한 존재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뭐 이 책에 나오는 민수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지.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두 가지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이라는 그 상황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하랑이와 하경이가 어쨌든 자기의 성향, 기질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또 어떠한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수쌤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수쌤님은 아버지는 되게 엄하셨고 엄마는 헌신적이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라면 기죽었었고 엄마는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엄마가 바라는 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모순적이었어. 그러면서 수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늘 기본적으로는 부모님 눈치를 보고 그냥 타협했던 그냥 그 어느 지점에선가 이렇게 봤던 그런 부분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냥 선생님의 삶을 그냥 산 거야.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부모가 바라던 그런 코스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갈 길을 간 거야. 근데 다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이 이 길이고 나는 이 길이야. 음, 나는 이 길인데 내가 이 길을 간 건 아니야. 아, 그냥 뭐 이 정도 대각선인데 이 가운데를 간 것도 아니고 다만 좀 기울기가 내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진 뭐 그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 라는 부분들로 보여지는 거지. 근데 그 부분들이 왜 그랬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내 성격 자체가 선생님은 김 감독을 보면서 김 감독이 부러웠어. 김 감독처럼 살았으면 나는 원래 내 길을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그 줏대가 없어. 그만큼 이게 강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또 반대로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줬더라면 당연히 다 또 내 길을 갔겠지. 근데 이제 부모님이란 축이 있는 거고 나의 의지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축이 아니라 이 정도의 부분을 이렇게 간 거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을 객관화시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때 하랑이는? 그 뭐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하랑이는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저는 거의 제 쪽, 살짝 거의 그냥 저쪽인 것 같아요. 뭐 그 네. 이유가 뭐 일단 부모님하고 너 부모님이 뭐 이렇게 막 너와 너의 뜻이 뭐 일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모님이 너를 지지하는 쪽이 이제 너를 끌어가려는 쪽이 아니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까 두 번째 요인이라는 부분은 자기의 주장이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가 어떤 간에 나는 나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게 분석해 보면 일단 부모님도 저를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워낙에 뜻이 확고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친구의 고민과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 주민수하고는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지. 주민수는 부모님 뜻과 자기 뜻이 다른 데다가 주민수는 자기 캐릭터가 더 강한 캐릭터도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수 같은 경우는 내 뜻이고 주민수 뜻이고 엄마 뜻이면 사실 얘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컸던 거고 기껏해야 이 정도로 갔겠지, 사실. 그냥 있었으면. 근데 이제 누굴 만남으로써 김 감독을 만남으로써 사실은 이렇게 갈 뻔했던 어떤 그런 삶이 이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3의 요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제3의 요인. 사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제3의 요인이란 부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누굴 만나느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하랑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꿈꾸는 방향으로 가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해서 또 하랑이가 꿈꾸는 어떤 그런 길들이 뭐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아니면 뭐 그 부분에도 뭐 어떻게 했어. 이럴 경우는 하랑의 의지나 뭐 관계없이 전혀 다른 게 일이 펼쳐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더라는 거야. 하경이는 어때? 저는 음. 제 주장이 약간 엄청 강한 편은 아니라서 음. 아닌데 부모님이 지지를 해주시는 편.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하랑이하고 하경이 없으면 다 다른 그 조건이나 상황들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놓여 있는 거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결국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나, 부모님, 나, 외부 환경 셋 중에서 우리가 나, 바꿀 수 있는 거. 어? 나. 나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외부 환경이나 부모님 이 부분들은 또 그들의 각자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수는 거기 있는 거고. 그리고 나라는 변수를 내가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맞춰갈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라는 학생은 그런 그 아까 말했던 가난, 홀어머니의 헌신 뭐 이런 부분이 기본 그 이 캐릭터를 결정짓는 그런 부분이었어. 그렇다면 김 감독을 결정짓는 그런 부분들의 요소로 분석해 본다라면 그건 뭘로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김 감독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일단 본인의 그런 강한 성격이랑, 그리고 그 지경? 그 언니의, 누나의, 어, 좀 헌신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지원이랑, 뭐, 그런 것 같아요. 하경이가 보기에는 사실 어 저는 약간 같으면서도 다른데 일단 이렇게 약간 일에 대해서 까다롭다? 또 아무 정보도 발설하지 않는 이런 일에 대한 까다로운 부분은
여기 책만 보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정보가 새 나가서 상처를 받은 일, 또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일에 대해선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친누나인 자령이 지원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됐다기보다는 조금 원래 이런 삶을 살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자령이 잔소리도 많고 뭔가 뭐 하란 것도 많으니까 조금 반항심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고 또 가장 이런 성격을 만드는 건 사실 자본적인 여유 아닐까. 이렇게 살아도 사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또 돈은 잘 벌리고, 또 노후까지 사실 다 살 돈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성격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음, 선생님이 보기에는 김 감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열정, 그래서 그것도 아까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완벽하게 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러니까는 다른 삶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랑이 하객이 들으면서 쌤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 누나가 그래서 이 김 감독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 쌤은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김 감독이 그러니까 음, 일만 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그 관계나 이런 걸 하나도 못하니까 그 누나가 김 감독을 이게 뭐야 뒤에서 이렇게 보충해 줄 수밖에 없다. 도와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누나 때문에 김 감독이 그런 게 아니라 김 감독 때문에 누나가 그런 거 아닌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앞뒤 관계를 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하경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되니까 결국은 어쨌든 성공을 한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 감독으로서 명성을 얻지 못했어.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응? 이- 페인, 어, 하경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욕먹. 아, 그리고 못 살지 않아요? 그치. 애당초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김 감독 같은 경우에 그 삶을 사실은 최 PD? 그 PD가 다 저기 하잖아. 우리가 살려면 어쨌든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주거하는 그런 공간, 잡다한 그 법률적인 관계,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벌어지거든? 근데 이 김 감독은 그런 거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쓰잖아. 오로지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잖아. 그럼 그런 여타의 부분들은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 지금 어쩌면 하랑이하고 하경이도 마찬가지지. 하랑이와 하경이가 물론 당연히 뭐 니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부모라는 어떤 그런 방어막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하랑이 하경이 어떤 그런 삶을 다 책임져 주고 있는 거잖아. 그 여타의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선생님 큰딸이 집에 와 있는데 이제 뭐 하나하나가 되게 되는 거야.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뭐 예금은 어떻게 되느냐, 뭐 사업자 등록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자기가 이제 부딪혀가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는 공부 뭐 이런 거는 잘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나가서 뭐 이렇게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 그런 잡다한 어떤 그런 일들이. 근데 지금 수행 표현이 그 잡다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잡다한 게 아니야. 삶을 이루는 기본 요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것들을 우리는 너무 아까 잡다한이라고 표현을 쓴 것처럼, 주변부의 것으로 생각을 해. 거추장스러운 걸로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일만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외에 기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대부분이 무슨 프로야구 선수라던가 아이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운동만 하고 어려서부터 그 공연만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다른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삶들, 생활들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거 다 메인적으로 해결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기 혼자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해 나가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인물이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특별히 그 김 감독에서 이 책에서 나타난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나온 거 뭐였어? 오히려 민수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연애. 연애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 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연애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잖아. 근데 그 연애라는 것도 누군가는 그냥 잘해. 근데 누군가는 그 연애라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잖아. 근데 이제 당연히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연애하고 공부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음, 공부가 더 중요하지. 근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공부 못지않게 뭐도 중요하다는 거야? 연애도 중요하다는 거야.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 고른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 인연을 맺는다는 거. 그게 어쩌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현재 그 학교 교육이나 이런 그 부분들은 여타 일들은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아.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경험들을 갖는 것들, 경험치를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김 감독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김 감독이 어쨌든 자기 삶을 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만 성공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주변 자원, 아까 누나라던가 쇼피드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협력들 그 가운데서 어떤 이 김 감독의 삶이 구성되어 가는 어떤 그런 부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외부 자원의 도움이 없이 자기 혼자 그 삶을 다 꾸려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삶을 꾸려가는 것 플러스 남까지 또 뭐 해야 되는? 챙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양다기하다.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화랑이나 하경이 같은 경우도 화랑이도 이제 뭐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일들만 해가면 되는 건지. 근데 그 외에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점에서 이제 하랑이 내가 이걸 다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난 나머지는 다 뭐 하겠다? 돈으로 해결하겠다. 자, 돈으로 해결한다는 게 뭐야 하더라? 사람을, 응? 사람을 고용하는. 그치, 사람 고용해서 나중에 애 낳는데 애 키우는 것도 사람 고용해갖고 애 키우게 하겠다. 또 집안에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거 이거 다 뭐 하겠다? 어, 돈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 뭐 코디네이터 고용해갖고 나 옷 입는 거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벌어진 돈으로 이것들을 다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한 부분에서는 그것들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내가 이거 요리도 다 맡기고 뭐 하고 라는 건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 너무 불행한 거야. 이걸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리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야.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이 있는 거야. 집안을 자기가 그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굳이 뭐 하지 않는 거야. 이제 않나. 남한테 맡기지 않는 거지. 돈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즐겁지 않아. 기쁘지 않아. 그냥 아까 말한 잡다한 일이야. 귀찮은 일이야. 누가 대신 해결해주면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야. 그런 점에서, 그것도 이제 봐야지. 하랑이와 하경이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차피 하랑이, 하경이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건 똑같잖아. 그리고 하랑이 하경이 어쨌든 나중에 그 자원,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 것인 건가? 라고 하는 분에서 정답은 없다는 거야. 이래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 내가 어디서 기쁨을 느끼는 건가? 내가 어디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여러분이 딸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독립해서 혼자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친구랑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거고 또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마다 이제 관계가 다 변화하지. 관계가 변화하면 그 안에서 또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 분담도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이 어쨌든 뭐 여러분 나중에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의 자원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잘 쓰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경이는 어떤 것 같아? 뭐 그 너가 그 뭐 할 때 즐거워? 저요? 음, 저는 비올라 할 때랑 공부할 때.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고 너가 살면서 이렇게 필요한 일인데 귀찮은 일도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나 씻는 거 나 너무 싫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꼭 씻어야 되고. 나 옷 입는 거 나 너무 관심 없는데 나 그렇게 대충만 입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 신경 써야 돼서 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음, 어, 네. 옷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음, 또 다른 건 크게 꼭 살면서 그런 건 꼭 없는데 학교 다닐 때를 예로 해보자면 음, 시험을 보려면은 제 싫어하는 과목도 해야 되는데 음. 좋아하는 네. 것만 했으면 좋겠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선생님도 그게 제일 행복했어. 내가 어른 되어서 제일 행복한 것들 중에 하나는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 뭐 책 같은 거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 책만 읽으면 되지. 옛날에는 근데 기본으로 다 해야 되잖아. 그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인 건 사실이지. 아우, 하긴 약 오르겠다, 쌤 느끼겠어. 하랑이는. 저는 뭐 그림 그리기랑 유튜브 보기 좋아하고 음, 그리고 하기 싫은 거는 이제 수행평가 그리고 공부랑 그리고 관심 없는 분야를 좀 하는 거 재미없는 거 하는 거 진짜. 그래.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부분들은 뭐, 그 여지는 열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관심 없고 내가 재미없는 건데, 정말 내가 싫어서 재미없을 수 있고, 첫 번째. 그러면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내가 미처 뭐 하지 못해서, 그 재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지. 쌤이 무말랭이를 어렸을 때 너무너무 싫어했어. 무말랭이니 뭐 이런 거를 먹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지금은 무말랭이 맛을 알겠어. 이렇게 입맛도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재미를 몰라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 정도? 애쓸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막, 내가 뭐 무말랭이 싫은데 무말랭이만의 고유의 맛이 있을 거야. 내가 그걸 찾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문제야. 이럴 필요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말랭이 나 이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뭐 할 거야?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상황이 되면 누가 한번 먹어보라면 나 이거 별론데 그냥 한번 그냥 먹어는 볼까? 여전히 별로네? 그럼 또 뭐 멀리 하는 거고. 애쓰지 않는 거지. 그런데 다만 기회가 왔는데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손살에 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선생님 생각은 선생님 생각은. 뭐 그건 또 다른 뭐 여러분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 첫 번째 갖고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네. 자, 두 번째 누구지? 이제? 아까 누가 시작했지? 하랑이 시작했나? 학교가 시작했나? 하랑이. 어, 이 책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 갈등이 좀 배치가 되게 특이하게 돼 있잖아. 이 갈등 이런 스토리의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기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민수와 그 김 감독의 갈등인 거지. 누구랑 갈등이 있어?
그 영화 내용이 새 나간 거.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이 책에 나오는 갈등의 끝이. 아, 그렇게 아, 어, 사실 처음엔 사실 갈등이 많이 나오지 않다가 후반부로 가서 갈등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뭐, 엄마와 그 주민수의 꿈에 대한 갈등도 나오고, 또 김 감독과 민수의 갈등도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평화롭게 진행되는 듯 하다가 이제 여진과 김 감독도 갈등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조금 생기고, 또 그렇게 갈등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조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사실, 왜냐면 첫 번째는 일단 이런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변화가 크게 가서 이 갈등으로 인한 변화가 눈에 보이게 바뀌는 건 조금 좋은 점인 것 같아. 왜냐면 그 갈등이 한 번에 발생을 하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점은 좋은 점이라 생각하지만, 어, 조금 안 좋은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상황 설명을 다 해야 되고 그 일의 결과를 또 다 해야 되다 보니 조금 마지막에 읽을 때 정신없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 어, 나도 아까 하경이 말했듯이 이게 뒤쪽에서 여러 갈등이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나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이 결말이 좀 용두사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김 감독과 이런 여기 민수의 그, 그런 그, 그 뭐냐, 과학 캠프를 탈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갈등 있잖아요. 좀 자잘한 갈등을 금방 해소되는 그런 갈등을 좀 앞쪽에 좀 분배를 해서 오히려 앞쪽에서 좀 그거를 해준 다음에 왜냐면 앞쪽이 좀 음. 사건이 없었잖아. 그래서 약간 일부 사람들에게는 좀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잘한 갈등을 앞쪽으로 좀 빼오고 그리고 그 그 좀 큰 갈등이 있었잖아. 그 스토리를 유출하는 그 사건을 좀 좀 더 길게 좀, 좀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민수의 갈등 후에 이런 일들을 좀 더 길게 빼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도 좀 더 마무리 짓는 형식으로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은 끝이 너무 흐리멍텅하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나는 이 결말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 선생님은 네, 저는 그 하랑이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였나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들으면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소설이나 동화책 같은 경우에 어쨌든 처음에 어떤 사건이 발단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고조되어서 전개되고 위기 상황에서 절정이 이르렀다가 해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의 일반적인 법칙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하경이도 얘기하고 하랑이도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막판 부분에 어쨌든 두 사람이 결별까지 음. 하게 되고 그런데 또 막상 또 이제 마지막 가서는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 마무리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선생님이 지금 그 제기하고 싶은 그 문제들은 과연 그 자연스러웠나 그 아이가 어쨌든 그 영화의 정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그 김 감독이 아주 화를 내고 어 그래서 아주 막말을 하지 내가 너 같은 놈을 내가 받아들인 내가 잘못이다
이러면서 제 돈 줘서 보내버려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서 이 김 감독은 일본으로 가 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마치 뭐야? 파국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차라리 거기서 그렇게 끝나던가. 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김 감독이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그 개봉 끝에 이제 이른바 엔딩 크레딧 끝에 자막에 내 친구 민수에게라고 하는 걸 보고서 그 김 감독을 향해서 얘가 가서 둘이 서로 다시 만난다. 다시 관계가 시작된다. 라는 어떤 그러한 그 마지막 그 부분들을 이야기 전체의 어떤 그런 흐름의 어떤 그런 선상에서 이거를 자연스러운 걸로 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작가가 좀 지나치게 이렇게 욕심을 부린 것 아닌 건가, 욕심을 부린 걸로 봐야 되는 건가, 그 부분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때, 하랑이는? 그 부분들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그런 전개에 대해, 그런 결말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앞부분에 아까 그 캐릭터처럼 음, 좀 오히려 끝부분에 그런 되게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큰 갈등을 만들 거면 앞부분에서 좀 이제 둘 사이에 좀 긴장감이 있었어야 한다. 좀 긴장감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어야 되고 만약에 오히려 그리고 좀 이거를 고쳐서 좀 이 갈등을 좀 더 완화된다라는 부분을 좀 추가해서 넣을 거라면 오히려 앞부분은 좀 유지해도 되겠지만 뭐 이런 좀 앞부분에서 좀 느슨했다 하면은 저는 어 뒤에 이런 극적인 그런 갈등을 안 넣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끝부분이 좀 뜬금없다. 그리고 민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갑자기 지로와 갑자기 왜 내 친구 민수 얘기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좀 개연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경이는 어떻게 봤어? 저는 약간 절교한 것까지 오케이 하고 절교하고 뭐 사실 왜냐면 김 감독이 그거 진짜 싫어했으니까 음, 이제 뭐 절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조금 예의가 없었다 이런 건 있었는데 그 끝이 너무 갑자기 내 친구 민수에게 오히려 저는 엔딩 크레딧에 내 친구 민수에게 라고 하고 끝났으면 모를까 다시 만나러 간다면 그 장면을 조금 더 넣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시즌 2 그 책을 한 권 더 쓰려고 한 걸까라는 생각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1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2권에서 이제 다시 만나서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쓰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뭐 이렇게 작품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야. 하나는 객관적으로 그냥 나는 이렇게 봤다. 그래서 지금 하랑이와 하경이 얘기가 나는 이렇게 봤다라는 측면을 갖고 얘기를 한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측면들은 뭐냐면 그 작품을 작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 그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라고 본다라면 아까 조금 아까 이제 하경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김 감독은 그 전부터 스토리 유출에 대해서 몹시 이제 그 예민하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당연히 그 민수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간다. 그럴 수 있다라고 아까 학교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개월 일본에 가 있고 둘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잖아. 근데 김 감독이 그 엔딩 컷에다가 엔딩 자막에다가 뭐 내 친구 민수에게라고 이제 그 작품을 마치 이렇게 바친 것처럼 그렇게 쓴 것들의 의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김 감독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하경이? 약간 저 개인적인 음, 생각으로는 이제 작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런 기억도 조금 미화되기 마련이니까 음, 또 하면서 민수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또 같이 작업을 하던 때도 생각이 나고 또
이 캐릭터 만들 때도 막 물어보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낫니? 이게 낫니?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했었으니까. 그걸 만들 때 사실 민수의 영향이 크고, 이러면서 싸웠던 기억도 내가 근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러면서 미화가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 아이를. 그리고 만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줬었으니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또 그리움으로 남긴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물론 화를 엄청 내고 막 막말을 하고 싸워서 가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미화되고 또 좋았던 추억이 떠오르듯이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어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랑이는. 저도 뭐, 그러니까, 저도 학교랑 비슷한데, 후반 되니까 좀, 아, 다시 보고 싶고, 침을 다시 놀고 싶고, 괜히, 어, 그립고, 뭐, 일본에 갔으니까 좀 사진생활 하면서 좀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좀 화해 뜻으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김 감독이 그냥 버럭했다는 거네. 음, 그때 분을 참지 못해서 버럭해서 화가 났던 거고, 뒤늦게 놓고 보니까, 아, 내가 화를 내서 절교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들고, 그래서 화해 제스처를 내밀었다. 그런 식으로 그 작품을 이해하면 된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좀 내가 용서를 해준다. 그런 느낌? 그 약간 얘가 착하다가 아니라 얘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해보려 한다라는 그런 용서. 그러니까 내가 버럭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생기는 그런 마음의 여유랑 용서로 그런 것 같아요. 용서다. 후회가 아니라 용서다. 오히려. 아, 그렇게 볼 수 있다. 어, 혹시 이건 어때? 이런 해석은. 의도적인 화다. 음, 의도적으로 화를 낸 거다. 음, 그러니까는 이 김 감독은 지금 일본으로 갈 거야. 그래서 자령하고 원래 같이 가고 싶었는데 같이 못 가게 된 거잖아. 그냥 그 자령이 저기 한 거야. 자령이 아니지. 그 누구야? 그 여진. 여진하고 같이 가고 싶었는데 같이 못 간 거잖아. 그냥 지금의 삶을 유지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뭐 작업을 해야 될 것도 없잖아. 네. 일본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야.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 정리를 한 거다. 화를 내서. 일부러 그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일부러 화를 낸 거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뭐지?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근데 헤어져야 돼. 근데 그냥 그 사랑한 상태에서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일부러 뭘 만들어서 나 나쁜 놈이야. 그래 나를 욕해. 날 잊어줘. 하고 내가 뭐 한 거야? 떠난 거야. 그래야 결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근데 나중에도 놓고 보니 나중에도 지났는데도 그 사랑은 여전한 거야. 어? 그런 거야. 뭐 이런 구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구도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말이 안 돼 아니면 뭐 그럴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사랑이 정말 사랑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왜 아, 기프트들은 전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자발적 아싸 이런 느낌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그 정도의 인간관계에 해석 능력이 음,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그리고 그 정도로 좀 돌려 말하는 스타일일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나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좀 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빙빙 돌려서 하는 거는 전혀 김 감독의 적성에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화영이 보면, 그래요? 음, 만약에 민수가 잘못을 안 했는데 막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런 거라 가버린 거면 약간 그런 의도가 보이긴 하는데 음, 저는 민수가 약간 그럴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약간 기사를 내지 않았더라도 그 어떤
완전 외부의 사람에게 영화 내용을 유출한 건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것도 사실 예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내고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그리고 저도 김 감독의 성격이 그렇게까지 막 빙빙 돌려 말하고 또 조금 약간 직설적이지 않은 성격이 아니니까, 늘 직설적이었으니까, 그렇게 약간 큰 그림을 그릴 사람은 아니다. 그냥 순간순간의 이루어,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하경이와 화랑의 전제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잖아. 음. 지금 전제는. 근데 이제 쌤이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달랐는데 어쨌든 그 만남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변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야.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야. 이 김 감독 역시. 그리고 이 민수가 깨달은 것들은 오히려 김 감독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것들을 눈치 보지 말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해라. 라는 걸로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또 그 뭐 엄마가 말도 안 하고 뭐 하는데도 그걸 견뎌내잖아. 음. 민수가 옛날 같았으면 그렇지 못했을 거지. 그런 점에서 그 이 작가가 의도한 어떤 그런 바들이 어쨌든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이 우연한 일을 계기로 해서 만나서 서로가 변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라고 해석한다라면, 지금 하경이와 하랑이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위인이 못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뭐 그런 그 뭐야 분석 뭐 이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다만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말이 되는가 안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우리가 검토하고 따져볼 부분들이 있겠지. 자, 그다음에 하랑이 또 전 다 했어요. 다 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두 사람이 얘기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해서 다음 주에는 생물학 관련 책인 것 같던데 맞나? 네. 책 제목이 지금 갑자기 잠깐만 근데 학연이 지금 어 학연 뭐라고? 학연 학연이 지금 안 했어요. 아 정말? 하랑이가 지금 두 개를 한 거야? 네. 네. 착각을 했어. 하경이 미안해. 근데 제가 딱히 뭔가 중요한 게 없어요. 아까 갈등 얘기한 거랑 음. 또 그냥 자령의 이런 김 감독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였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를 살짝 해서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자령에 대한 누나 자령이 누나지 저기가 아니라 그래 그래 두 가지 얘기 다 했다고 알겠습니다. 아니면 하경이가 막 선생님 끝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눈치를 챙겨야 돼 하면 안 돼 말고 눈치를 챙기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자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네.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고, 요즘 들어서 생물학이 더 많이 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쉽게 말해서 물리 화학에 비해서 생물학이 그냥 그랬거든. 상대적으로. 근데 요즘 들어서 어쨌든 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그 관심들이나 뭐 산업적으로도 생물학과 관련돼서 투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 과학 안에 생물학이 있는데 생물학에 관한 이미 배운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배워가야 될 내용도 있는 거고 해서 생물학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가을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뭐 이렇게 몇 번 안 남을 가을 같아. 잘 지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음. 음. 네.